나의 부모가 계셨기에 이 무학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제 나그네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뜨셨기에 돌아가신 부모로 지칭하겠습니다. 나의 선친이 나의 북땅을 아내로 맞아 들여 부부 사이로 가정을 꾸렸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나 무학이고요. 누이가 하나 있고요. 본디 선친의 바로 밑에 여동생, 달리 말하면 나그네의 처지에서는 큰 고모가 되겠는데요. 큰 고모를 통하여 안 바로는 나의 선친과 땅이 원래는 네 형제를 두었답니다. 둘은 아들이었고 둘은 딸이었는데 안타깝게 둘이 태어났음에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지금 이 무지렁이가 남았는데요. 나의 선친은 좀 괴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태어나기 전에, 즉 당신이 첫 아들을 두었고요. 아마 그분이 살아 계셨으면 저한테 아마 훌륭한 형님 노릇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의 선친은 어떤 관점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이뻤는지, 나그네가 태어난 곳은요, 경북 오지의 산촌 마을입니다. 그 당시는 나그네 이전에 들은 바로는 태어났다고 다 아이가 한 일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질병을 거쳐야 했는데요. 선친과 북땅이 첫 아이를 두었고 아들이었답니다. 그 아들이 스러웠던가 봅니다. 큰 고모의 말에 의하면요, 큰 고모와 나의 선친은 3살 차이므로 큰 고모의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나의 선친은 나의 형님 되는 분이 어렸을 때 어떤 홍역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걸렸고요. 병원에 데려갈 처지도 못 되었고요. 그때는 가까이 병원도 없었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경북 어느 산촌이었으므로 나의 선친은 자기 식대로 어떻게 하든 첫 아들, 그 아들을 굉장히 선친은 애지중지 했었나 봅니다. 어느 부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버지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요, 나의 선친과 북땅이 낳은 첫 아이, 나그네의 처지에서는 형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부모한테 태어났으면서도 서로 얼굴 보지 못했고요. 그나마 나그네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데, 선친과 북땅이 그렇게 첫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즐거웠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 아이, 즉 나그네의 형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명대로 살아 계셨다면 지금 나그네가 응석도 부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형님이었을 텐데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동물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나그네의 부모가 존재했으므로 나그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실에서 밖을 내다볼 때 한 마리만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비해당 동물가족을 지칭할 때 말이란 말을 안 쓰는데요. 동물은 어차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녀석들, 저 녀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약간 몸의 반만 보이는 비해당 동물가족이 있습니다. 전 녀석이 팔봉이입니다. 팔봉이가 존재하려면 칠봉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칠봉이는 강아지 때 나그네와 만났고요. 우리 둘의 만남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이 칠봉이에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나그네가 칠봉이를 두고 하늘에서 떨어진 강아지라 이름 지어 그 애가 2017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냥 만 4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원치 않게 칠봉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시킨 개는요, 그 숙개는 돌아다니는 들개였습니다. 하얀 털을 가졌고요. 칠봉이도 하얀 털을 가졌습니다. 칠봉이가 첫 출산을 한 해와 날짜는 나그네가 일기장을 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고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나그네가 그 전에 이미 칠봉이가 만삭이 되었고 머지않아 곧 아기를 출산시킬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알고 한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칠봉이는 그림자처럼
나그네 옆에 있었는데요. 나그네는 거실이고 그 녀석이 자리한 곳은 바로 현관 밖인데 우리의 거리는 불과 4~5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 어미도 첫 출산을 할 때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첫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칠봉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인간 아기가 태어날 때 글쟁이들은 으앙 앙앙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칠봉이가 첫 아이를 때 소리는 뭐 으앙 앙앙이 아니었고요. 뭔가 짜증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그 태어난 아기가 고통에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나그네는 현관문을 차마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가 아닌 여럿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그네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오줌이 많이 마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태어나면서 저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끝이고 났어야 나그네가 밖에 나갔고요.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그때 이미 생명체는 비해당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꼭두 새벽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어미개 칠봉이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려고 마당 뚝에서 오줌을 누었는데요. 남자들은 아무데나 오줌 누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오줌은요, 나그네가 키우는 이런저런 식물의 거름이 될 수 있고 양분이 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똥은 뒷간에서 놔야 합니다. 그거는 아무데나 놓으면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그네가 마당 뚝에 서서 오줌을 넣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정무렵에 아주 가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랫밭에서 들렸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그 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 들렸다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 작은 생명체가 나그네가 다가가는 발소리를 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리는 들렸다 아니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의 정체 가까이 나그네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내는 실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무릎을 접히고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의 정체가 나그네를 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적으로 인정했다 한들 나그네가 걸음을 딱 멈추고 무릎을 굽히는 그런 자세이므로 그 실체에게도 나그네의 존재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나그네 발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안경을 끼고 있었고요. 눈이 2개로 보는데 나그네는 눈이 나빠서 4개의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발밑이었습니다. 풀숲이었고요. 나그네가 손으로 헤치자 거기에요, 갓 태어난 강아지가 그렇게 작다는 걸 나그네가 처음 알았습니다. 나그네의 주먹은 웬만한 남자들 주먹보다 훨씬 작습니다. 나그네는 남자인데도 주먹이 좀 작은 편인데요. 나그네의 주먹보다도 더 작은 생명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풀을 헤치자마자 그 생명체는 본능으로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때 동물의 생존 본능을 알았고요.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그 작은 생명체를 살포시 잡아서 칠봉이에게 데려가려고 하자 그 조그만 주먹보다도 더 작은 그 생명체가 4발로, 당연히 눈은 못 뜨죠. 4발로 풀을 움켜쥐고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그때 나그네는 참 생명의 존귀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칠봉이가 출산 때 첫 낳은 아기였습니다. 그때 칠봉이는 첫 출산 때 6 아기를 두었는데요. 지금 그 녀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그네 이야기를 듣고 아까는 몸이 반만 보였는데요. 지금 약간 나그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얘기 하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또 능청을 부리는데요. 좀 전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걸 주는데요. 밥 외에 녀석들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나그네가 주는 건요, 밥 외에 간식도 가끔 줍니다.
저 녀석들은 나그네가 먹는 거 다, 심지어 나그네가 못 먹는 우유도 먹습니다. 나그네는 우유를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기 때문에 우유는 못 먹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에게 우유는 떨어뜨리지 않고 사줍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요. 나그네가 피우는 담배는 싸구려입니다. 돈 아끼려고 이걸 피우는 건 아니고요. 이거 피우기 전에 예전에 장미를 피웠습니다. 장미가 단종되고서 그와 비슷한 걸 찾은 게 지금 이 한라산인데, 아마 담배 중에서 한라산 값이 제일 싸면서도 또 어쩌면 국산 담배 중에서 아마 독한 편에 들 겁니다. 나그네가 하루 한라산 한 개비를 피우려면 한 약 4,000원 듭니다. 두 녀석들이 하루에 우유 한 통 먹어봐야 4,000원 안 듭니다. 나그네는 혼자서 하루에 담배값만도 4,000원 쓰는데, 따라서 7봉이와 8봉이를 위해서 우유 사주는 건요, 나그네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요, 이것도 나그네가 관찰이 한 건데, 신기하게 7봉이와 8봉이는 이제 몸집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분명히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물이 있는 것, 가령 우유이거나 나그네가 또 두 녀석들에게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먹입니다. 약초로 담근 효소도 채 물로 희석시켜서 주스처럼 만들어서 나그네도 먹고 저 녀석들에도 먹입니다. 아무 건더기가 없는 성분, 즉 우유나 주스 같은 거는 두 녀석이 사이좋게 머리 맞대고 잘 먹습니다. 그걸 지켜보면 역시 동물의 세계에서도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나그네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물기가 하나도 없는 북어포라든지 이런 간식을 줄 때는 따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 8봉이가 어미 7봉이보다 못 먹게 되고요. 어미는 지가 부모라는 그걸 존재를 내세워서 어르릉 하면서 포를 놓는 걸 나그네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주스 같은 거는 등 그릇에 주고요. 그 외에는 따로따로 줍니다. 좀 전에도 나그네가 일전에 왔던 어느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남아있더라고요. 삼겹살이 남아있었습니다. 게찌개는 안동 노브랜드에서 사왔는데 그게 참 재밌는 식품 같았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1차 조리를 하여 밀봉한 그렇게 파는 게 많은데요. 노 브랜드에서 부대찌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게는 생게 그대로 색채도 보존하면서 보관되었고요. 그걸 끓였습니다. 조금 맛이 맵기에 나그네가 거기에 사골 육수 국물을 넣어서 나그네 간맛에 맞추었고요. 거기에 냉장고에 있는 썰지 않은 길게 약 한 나그네 한 뼘보다 긴 삼겹살 2개를 넣어서 가위로 총총 썰어서 땅하게 식혀서 들고 나갔습니다. 두 녀석이 다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미개 7봉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어미개와 이제 다 큰 새끼개는 8봉인데요. 똑같이 한 점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미개가 얼른 먹어 치우고는 지 딸년이 먹는 걸 넘보길래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리는 건 추악한 똥개들이나 하는 짓이야. 너희는 나의 명견이야. 이렇게 나그네가 좀 잔소리를 했고요. 그런데도 하여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녀석들은 먹을 때는 경쟁을 합니다. 나그네가 아무리 음식을 얌얌 쩝쩝 꼭꼭 씹어야 맛이지, 이 녀석들 니들처럼 먹으면 무슨 맛이냐,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칠봉이의 식탐에 대해서도 나그네는 압니다. 왜냐 그러면 칠봉이가 지금 현재 끼를 내키우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 아직 겁이 많았어요. 현관까지 못 옵니다. 눈은 떴고요. 이미 눈은 떴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어미개 칠봉이한테 적용하면 나그네가 똑같은 음식을 어미개 칠봉이한테 주는 게 어쩌면 마땅하다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나그네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줍니다. 덩치도 똑같고요. 어차피 그런데도 나그네가 팔봉이한테 자꾸 마음이 기우는 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팔봉이 녀석은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3번 넘겼고요. 태어날 때는 어미개 칠봉이한테서 온전한 몸, 즉 4다리와 4발을 가진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어떤 개족 같은 새끼가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팔봉이가 발목 하나 잘려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실을 생각하면 가끔 나그네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비해당 동물가죽 어미개와 새끼개 팔봉이를 두고도 이렇게 가끔 나그네가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나그네가 비해당 동물가죽 어미개와 새끼개의 심리 두서없이 말한 것뿐입니다.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게 잘 마감하시고 알차게 즐기십시오.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